1. 뱃살 빼기 위한 복부 집중 운동 효과. 결론부터 말하면 복근 운동만 죽어라 하면 기존의 뱃살은 빠지지 않는다. 보통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뱃살이 빠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도 정말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뱃살이 빠질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한 부위에만 집중해 운동해도 해당 부위의 지방만 빠지지는 않는다. 운동을 하면 체지방 감소가 몸 전체에서 같은 비율로 일어난다. 얼굴살이 먼저 빠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체지방이 적은 사람의 얼굴은 금방 해숙해지는 반면 체지방이 많은 복부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먼저 살이 빠지는 부위도 있기는 하지만 지방이 적은 부위가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 비율적으로 같은 지방이 빠져나가도 티가 많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기름이 많이 들어찬 뱃살은 어떻게 될까? 이는 복근 운동의 국소적인 효과와는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느냐에 달려있다. 윗몸 일으키기나 뱃살 기구 운동을 5분 정도 하기도 힘들지만 10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모되는 칼로리는 100칼로리 미만이다. 약 11g의 기름에 불과하다. 또한 이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다고 하더라도 뱃살에 기름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기름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뱃살 빼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표 지방 감소가 효과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근육세포가 지방세포에 포함된 지방을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 덩어리가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분해되어야 한다. 이 지방은 운동하는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어느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윗몸 일으키기와 크런치를 하는 것은 칼로리 소모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복근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뺄 수가 없다. 2. 복근 운동과 뱃살의 연관관계 연구. 뱃살을 빼고 싶어서 복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험 연구에 따르면 표적 복부 운동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한 연구는 일주일에 5일씩 복근 운동을 한 24명을 6주 동안 추적했다. 이 훈련만으로는 피하지방 뱃살이 줄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7일간의 윗몸 일으키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테스트했다. 지방세포 크기도 피하지방 두께도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복부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복부 지방에는 그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복부 운동만으로는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다른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국소 운동 간 지방 분포 차이가 없었다. 몸의 한 부위를 단련하면 그 부위의 지방을 연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에서도 복근 운동만으로는 피하지방 뱃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신 근력 운동의 연구에서는 4주간의 훈련 후 허리와 배꼽 둘레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소 운동이 아닌 전신 운동이 복부 둘레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지배적이지 않은 팔만 운동하면서 12주간의 저항 훈련을 이수하도록 요청했다. 그들은 프로그램 전후에 피하 지방을 측정했고 참가자들이 훈련된 팔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 지방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몸의 한 부위를 단련하면 그 부위의 지방을 연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다. 연구 결과에서도 복근 운동만으로는 피하지방 뱃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복부 지방은 유전적, 호르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복부 운동만으로는 효과적인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복부 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전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식단 관리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3. 복근 운동이 뱃살이 빠진다. 복근 운동이 뱃살이 빠진다면 팔다리가 뚱뚱한데 복근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가 든다. 복부는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연료통과 같다. 연료통은 뒤에 있지만 앞에 엔진과 바퀴 등 뒤에 있는 연료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인다. 바퀴가 많이 구동되고 엔진이 많이 사용된다면 그만큼 연료가 소모된다. 즉 팔다리를 많이 쓰면 복부에 있는 연료를 가져다가 쓴다는 소리다. 복부 운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복부살이 빠지며 복근도 생긴다. 복부 운동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복부 운동을 하면 지방을 100으로 보았을 때 그 100만큼의 지방이 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부에 100이란 지방이 있다고 해도 1시간이나 100시간을 복근 운동을 해도 복부 지방이 하루에 빠지는 양은 10이다. 하지만 복부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양팔, 다리, 가슴 등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팔 10, 다리 10, 등 10, 가슴 10 이렇게 칼로리를 소모한다. 즉 한 번에 소모할 수 있는 지방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에 골고루 해주면 뱃살은 저절로 빠진다. 팔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작용을 몸이 인식하고 복부에 있는 지방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으로 연료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 번에 사용하는 지방 소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위를 해야 복부 지방이 빠진다는 것이다. 복부 운동 1시간을 해봐야 10이란 지방이 빠지고 1시간 동안 팔, 다리,
상체 운동을 하면 40이란 지방을 뺄 수 있는 것이다. 각 부위별로 지방이 분산되어 있다. 물론 복부에 지방이 많다고 해도 위에 언급했듯이 한 부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4. 뱃살 빼는 운동의 오해. 1. 유산소 운동이 뱃살을 뺀다. 현대인들에게 뱃살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부분적인 오해이다. 걷기와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보다는 달리기 등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이 뱃살 감량에 더 효과적이다.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총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 좋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유산소 운동은 근육 위체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걷기보다는 달리기 등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여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뱃살 감량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뱃살은 오래 걸으면 된다. 헬스클럽에 가면 가끔 1시간 동안 걷기만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뱃살을 빼기 위해 계속 걷는다. 뱃살을 빼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체지방을 태우는 데는 달리기보다 걷기가 더 좋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운동을 통한 체지방 감량에는 운동 강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걷기와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지방 연소 비율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비율만 따진 것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소모되는 에너지량이다.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총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지방 연소 비율이 낮더라도 더 많은 체지방을 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걷기는 체지방 연소 비율이 높지만 총 에너지 소모량이 적다. 반면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은 체지방 연소 비율은 낮지만 총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체지방을 태울 수 있다. 따라서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힘들고 땀이 나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운동을 통해 총 에너지 소모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체력 수준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3. 뱃살 빼려면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뱃살을 빼는데 유산소 운동이 최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같은 상식에 반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장기 추적한 결과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복부 비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은 근력 운동만 한 그룹보다 복부 지방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바벨이나 덤벨을 드는 근력 운동이 일반적인 러닝 걷기 달리기보다 뱃살을 빼는데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다. 5. 뱃살이 빠지는 원리. 1. 지방의 위치와 소모. 우리 몸의 지방은 특정 부위에 쌓이지만 운동으로 인한 지방의 소모는 전체적으로 일어난다. 즉, 복부의 지방만을 타겟으로 하여 소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지방을 분해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지방은 전체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2. 근육과 지방의 관계. 지방은 에너지 저장의 형태로 근육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이 근육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복근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뱃살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3. 에너지 소비와 운동. 복근 운동은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는 대량의 칼로리를 소모하지는 않는다. 즉, 복근 운동만으로는 지방을 충분히 소모시키지 못해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다. 대신 전체적인 체중 감소와 복합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 복근 운동은 일반적으로 고강도 단기간 운동에 속한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방을 소모하는 데는 긴 시간 동안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뱃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근 운동은 체형 개선, 척추 건강 유지, 자세 교정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므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좋다. 5. 근육이 뱃살을 뺀다. 뱃살을 빼려면 결국 복부 지방이 소모량이 많아야 한다. 그렇다면 전체의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은 많아진다. 많이 먹어도 근육이 많다면 먹을 모두 소비해버린다면 지방이 찔 수 없다. 예를 들어 근육이 많다는 것은 30kg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몸은 힘들고 칼로리 소모는 계속된다. 근육이 많다는 건 에너지 소모로 보면 비효율적이지만 지방을 뺀다는 개념으로 보자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다. 같은 체형에 근육량이 3kg 부족한 사람이 러닝으로 1시간을 뛰어야 빠지는 칼로리를 근육 3kg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TV 보고 누워만 있어도 같은 칼로리를 소모한다. 근육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육의 역할이 영양을 뺏어 먹는 기생충 같은 것이다. 그렇게 먹는 족족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없는 것이다. 복근 운동으로 뱃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전신의 근육을 발달시켜 복부의 지방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먹어도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6. 복근이 나타나는 시기. 복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유전학과 호르몬이 사람들이 복부에 얼마나 많은 지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유형에 따라 다르다. 엔스카 인증 근력 및 컨디셔닝 전문가인 라이언 호슬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17%, 여성의 경우 24%의 체지방으로 복근 정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체지방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복근이 더 눈에 띄게 된다. 6. 뱃살을 빼는 방법. 트레이너로서 뱃살과 지방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팟 감소에 집중하는 대신 가장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이 애매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 뱃살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훈련 스타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고강도 트레이닝이 지방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정보로서 얻은 것이 있다면 지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닌 각자의 처해진 상황, 체력, 근력, 체형 따라서 모두 다르게 확정된 답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통계와 보편적인 생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복근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일가체를 강화해라. 허리 근력이 약해져 허리가 몸 앞쪽으로 밀리는 전방전이증은 복벽을 앞으로 밀어서 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 요방연근과 요근은 구조적 변형으로 굳어지고 제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 이 근육은 그냥 두면 걷기거나 뛰고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어 아무리 많이 걷고 뛰어도 뱃살은 빠지지 않고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하체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체의 고관절 변형도 마찬가지다. 고관절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의 부종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복부 운동을 해도 허리를 많이 쓰게 되며 복부는 쓰지 못하는 형국을 만든다. 골반과 척추를 회전하는 골반 운동과 옆구리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라. 고관절을 돌려줌으로써 골반 기능을 활성화하고 척추를 비틀어주는 트위스트 동작으로 옆구리와 복부를 운동해 상체 근육의 움직임을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뱃살이 줄어든다. 2. 복부는 항상 따뜻하게. 복부가 차가워지면 냉적이라 하여 자궁과 위장, 대장 부위를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복부에 냉적이 생기면 유화 장애 기능이 떨어지면서 각종 소화, 배변 장애가 유발되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 내무 장기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 하체의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한다. 이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위험을 감지한 우리의 몸이 배 부위에 보온제 역할을 하는 지방을 쌓으면서 복부 비만으로 발전한다. 결국 배가 따뜻해지면 우리 몸의 엔진이 제 역할을 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복부 지방이 제거된다. 잠들기 전 복부에 복부 전용 온열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올려주면 복부가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상장 디톡스를 하자.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배 주변을 꼬집어보자. 3cm 이상 잡히면 내장 비만일 수 있다. 즉 장기에 불필요한 이물질이 많다는 뜻으로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장에 나쁜 균만 죽여도 허리 사이즈가 1인치 이상 줄어든다. 변비가 있거나 가스가 잘 차거고 아랫배가 볼록하며 부종이 자주 있고 뱃살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 장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유해균 검사를 해 유해균을 죽이고 유익균을 늘리는 장 디톡스를 추천한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 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